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도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김광일 기자, 예. 선거 얘기로 가야죠. 막판 난타전. 막판 난타전, 막판까지 정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네, 이번 선거 최고 격전지가 먼저 경기지사 선거라고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마지막까지 가장 치열하게 난타전 펼쳐지고 있는 것도 바로 경기도입니다. 네. 어제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재산 신고 축소 의혹이 화제였습니다. 이게 원래는 지난주에 TV 토론에서 그 강용석 후보가 먼저 제기한 거였거든요. 강용석 후보의 문제 예. 제기였어요. 김은혜 후보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갖고 있는 강남 빌딩이 선관위에 158억 원으로 신고가 돼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싸게 책정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음. 그때는 이게 그렇게 화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걸 민주당이 받아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어제 오후에 나왔어요. 그렇죠. 중앙선관위가 김은혜 후보가 재산 16억 원 가량을 축소해서 신고한 게 맞다고 밝혔고요. 이를 바로잡는 공문을 경기도 내 모든 투표소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김은혜 후보 측 입장은요?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처음에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가 제기했을 때는 그럴 리 없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었는데 어제 선관위 발표 나온 뒤에는 실무자 착오였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예정에 없던 김동연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해서 맞불을 놨습니다. 네.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이런 건데요. 김동연 후보가 예전에 경제부총리 취임하면서 그 부처의 명절 선물 세트를 구매했었는데 그 구매 계약을 맺을 때 김동연 후보 측근과 관련이 있는 업체에 몰아줬다. 이런 주장을 김은혜 후보 측에서 내놨습니다. 김동연 후보 입장은요? 법에 따라서 진행했던 계약이고 이거 근거 없는 음해다. 이렇게 짧게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자, 또 하나 변수가 김포공항 이전 문제. 갑자기 뜨겁게 부상했어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아주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방금 그 경기지사 김은혜 후보 그리고 제주도에서 허양진 제주지사 후보랑 부상일 제주을 보궐선거 후보까지 같이 김포공항으로 다 올라왔거든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예. 거기 모여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띄운 이재명 후보랑 각자 자기 상대 후보들을 같이 비판하는 그런 파상 공세를 같이 펼쳤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는 예. 어디에 주목해 보세요? 일단 지금 막판에 이 경기도가 아니라 저기 그 김포공항 예. 이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이 전략적으로 이거를 좀 키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제는 협약식을 열었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협약식입니까? 김포공항 이전 국내선 폐지 주장에 따른 공동대응 협약서에 오세훈, 김은혜 그리고 이제 제주도지사와 제주 보궐선거 나온 이제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 부상의 제주을 보선 후보 같이 협약식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이거를 전국 이슈화하겠다라는 게 좀 보여요. 김포공항 이전 저지를 위해서 위한. 뭉친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 어제 또 이제 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도 네. 부산 관광에 직격탄을 맞는다 페이스북에 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금 이제 난감한 기류가 있기는 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면은 경기도 쪽에 이제 김동연 후보나 경기도 쪽의 후보는 성남 서울공항을 김포로 옮기겠다 이런 공약도 지금 낸 상황이었어요. 자, 요거는 근데 잠시 후에 김동연 후보 연결을 해서 이제 들을 텐데 예. 그게 좀 팩트가 틀렸다고 해요. 직접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다른 후보들도 그런 주장들이 이제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조율이 안 된 거 아니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입장이 그래서 물러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 김포공항 이전에 대한 소신은 계속 밝히고 있는 거죠, 어제도. 어제도 기자회견, 페이스북 등등을 통해서 계속 이제 하고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에 이제 공약 철회를 요청한다 이런 민주당에 네네. 요청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부가 입장을 밝혀라. 그래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장을 밝혀라 약간 이런 민주당에서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토부한테 요구했다고요? 예, 오영훈 후보가. 그러니까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입장이 좀 곤란한지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뭐 기대치도 낮추고 그리고 좀 읍소 전략, 막판 읍소 전략을 했어요. 그래서 김민석 총괄 선대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이다라고 네. 한 표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게 뭐 이렇게 겉으로는 그래도 잘 말을 만들어내서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사석이나 이런 데서 의원들을 만나보고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김포공항 이전 이슈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뭐 자기 살겠다고 뭐 당에다 흙 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랑 같이 이걸 추진하다가 어제 살짝 물러섰습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예.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 공약이고 공론화가 필요하다. 제주도민과 합의가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그런 공약이다라고 살짝 어제 물러섰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제 여전히 이제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그리고 내일 선거 때까지 이 이슈는 계속 유권자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경제에 이게 이제 타격이 될 거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자 이재명 후보는 그럴 리가 없다. 이제 그렇게 거짓 선동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어제 반박을 한 거죠.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고 어제 우리 조응천 비대위원이 우리 인터뷰에서 어떤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뭐 악의적 선동이다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막판 변수, 수도권 민심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중요해 보이고 또 짚어볼 게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예. 두 번째 이슈. 수입 삼겹살 싸진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 민생 안정 대책 얘기죠. 예, 물가 얘기 우리 어제도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계속 심각하고 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해서 정부가 어제 내놓은 게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할당 관세라고 해서 뭐 돼지고기, 식용유 같은 식재료랑 커피 원두 수입할 때 원래는 관세랑 부가가치세가 붙거든요. 예. 이걸 연말까지 걷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7개 뭐 식재료 이런 몇 개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삼겹살이나 가공용 돼지고기 같은 건 한 20% 정도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고 커피 원두는 10% 정도 내릴 수 있다고 정부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지금 부가가치세 붙는 걸 빼준다는 거잖아요. 커피 원두에서 또 삼겹살에서. 근데 커피 가게에서 그 카페에서 우리는 그냥 안 내릴랍니다 하면 안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안 내리는 거죠. 그렇죠?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리기 되게 힘드니까 그냥 둘랍니다. 이러면은 안 내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관세가 한 22에서 25% 정도 되고 부가가치세가 더 붙는데 이제 그런 그 가게주가 그 조금 더 빼줄 걸로 기대를 해서 한 20% 정도 내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밀가루 가격이 최근에 지금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인상분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대책이 다 이렇게 이렇게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물가 자체를 확 잡진 못할 전망. 일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을 때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정도 떨어질 걸로 예측을 하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5% 정도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동산 대책도 나왔죠. 네. 공시가격 급등으로 지금 세부담이 늘어났으니까 그걸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건데요. 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 매기기로 하고 뭐 종부세 부담도 같이 낮추기로 했습니다. 뭐 집 처음 사는 청년 신혼부부는 LTV 올려갖고 집값의 80%까지 대출해주기로 했고요. 담보대출. 네. 다만 일각에서는 이걸 지금 서민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득 보게 되는 건 부자들 아니냐,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같이 있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예. 어제 대책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 나올 만한 대책들이 이제 급하게 나왔고 아마 추가로 나중에 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대책이 여기에서 같이 뭔가 좀 어울리지 않게 쓱 밀어 넣어가지고 같이 나온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타이밍에 이거를 지금 낼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방금 얘기를 했지만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네. 60에서 70에서 80%로 올린다라는 거는 대출 더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출을 더 받으면은 물가가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을 더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아무나 받는 건 아니고 집을 처음 사는 사람에 한해서예요. 뭐 그렇죠. 예, 그렇기는 한데 80%는. 어쨌든 이게 그러면은 물가 대책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언밸런스 부동산 아니냐?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같이 물가 대책하고 이렇게 한 거는 이를테면 부자 감세에 대한 어떤 비판들을 희석시키기 위해 쓱 밀어넣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를테면 경유 가격 연동 보조금을 리터당 50원 주기로 했는데 네. 12톤 대형 화물 기준으로 월 1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유세 뭐 이런 것들 깎아주는 게 훨씬 큽니다. 지금 보유세, 뭐 종부세 이런 거 깎아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부자 감세 아니냐.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지금 하겠다고 지금 정부가 말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제 공정시장 가액 같은 경우에는 이거들 원래 종부세나 이런 데는 공정시장 가액을 곱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낮추기로 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재작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금을 덜 내니까 좋은 거는 맞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게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 브리핑에서 그런 점에 대한 질문도 기자들이 이제 당연히 나왔거든요. 네. 이제 뭐 보유세 완화가 왜 민생 안정 대책에 이제 포함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기재부 측에서는 보유세를 완화하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걸로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서민 중산층이 혜택을 본다. 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뭐 들으시는 분들 이 자체로 사실 좀 갸우뚱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실 먼저 혜택을 받는 거는 이제 뭐 이제 부자들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서민한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얘기 일 텐데 결국 이 점도 계속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뉴스로 갑니다. 원숭이 두창 위험 2단계.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 위험 단계를 한 단계 올렸어요. 네, 이게 총 5단계인데요. 0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원래는 1단계 낮은 위험 단계였는데 이번에 2단계 보통 위험 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란 얘기예요? 이 단계면? 그러니까 더 이상 아프리카 안에 있는 풍토병 수준이 아니라 유럽 같은 비유행 지역으로 이제 확산됐다. 뭐 이런 이제 설명이 같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WT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비유행 국가 23개 국가에서 총 257명이 확진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몇 주간 이제 계속 되어오는 동안에 진단되지 않았던 전염이 그 물밑에서 계속 있었다. 뭐 이런 설명이 같이 왔거든요. 네. 이게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19만큼 전파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고 뭐 백신 치료제 또 비슷한 게 좀 있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워낙에 지금 환자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계속 좀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김준일 대표 뭐 네. 팬데믹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예전에 뭐 이재학 교수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호흡기 감염은 배제를 할 수 없지만 대부분 피부 감염이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전파력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CDC 제니퍼 맥퀴스턴 국장 같은 경우 이거는 코로나19 아니다. 네. 그래서 마트에서 확진자 지나쳤다고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너무 우려할 것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RNA 바이러스가 아니라 DNA 바이러스인데 쉽게 얘기하면 RNA는 변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RNA예요. 근데 네. DNA는 변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정도로 우려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요. 원숭이 두창 다만 이제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거기를 벗어나지 않다는 것이 거기를 벗어났다 정도의 위험 단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